제가 문재인 정권에 이 억울하게 감옥을 1년 넘게 살다 왔는데 이 새끼들 이 원수를 갚으려고 가만 고민해 보니까 때려잡지도 못하고, 아까 어떤 분이 믹스기 가르라는데 믹스기 가라도 안 돼요. 우리가 또 기독교인인데 뭐 폭행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요놈들을 영하 10도가 됐을 때 반스만 입에 강화문 광장에 딱 묶어놓고 애국 성도 여러분 가다가 찬물 한 바가지씩만 이렇게 뿌리고 어이, 요렇게 되면 요놈들이 아마 얼어 죽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우리 입에서 욕이 티 나올 정도면 이런 쓰레기들은 대한민국에서 모두를 청소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국제정치학의대가 이청근 박사님의 연설을 치게 듣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그 1월 21일인데 121이 뭔지 대충 다 아시죠? 나이 그 좀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1968년 1월 21일입니다. 오늘부터 꼭 55년 전 되는 날인데, 그날 그 북한의 그 특수부대 124 군부대라는 그 특수부대에서 31명을 이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파견이 아니라 침투를 시킨 것이죠. 그래갖고 청와대 일대에서 뭐 엄청난 전투가 났는데, 그날 저녁 때 그 우리 친구 그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동창의 아버지가 대령이었는데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찰서장, 종로 경찰서장도 죽고, 지금도 세금정 가다 보면은 거기 그 경찰서장이 죽은 자리에 그 경찰서장 동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1명을 다 죽이는 데까지 뭐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 중에 지금 2사람이 살아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가르쳐준 바에 의하면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됐습니다. 김신조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거 무전공부 출신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생포됐기 때문에 뭐하러 남한에 왔느냐 그랬더니 박정희를 목을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박정희 목을 따라왔다, 청와대를 깔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월 2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날 그 이렇게 여기서 막 전쟁은 아니지만은 난리가 난 것이죠. 그거를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하려고 미국의 정보함이, 그러니까 별로 크진 않은 군함입니다. 그 군함이 이름이 푸에블로라는 군함인데, 그 군함이 1월 23일 날 원산 앞바다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얘기로는 우리는 결코, 그러니까 바다에도 영토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영해라고 합니다. 근데 영해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해에도 만약 미국 여객선이 들어오는 것도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이 나라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 군함이 북한의 영해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북한 비행기도 뜨고 북한 해군이 가서 그것을 잡아왔습니다. 그거 잡아온 다음에 보니까 미국 뭐 항공모함도 오고 막 다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미국 병사들이, 장교들이 11개월이나 이제 묶여 있다가 겨우 11개월 만에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 사이에 전투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 배를 북한이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의 상징인데 자기네들이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그 기념으로 지금도 대동강에 있습니다. 대동강에다 이렇게 이 정박을 시켜놓고 북한 젊은 친구들을, 북한 애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미국 놈들은 제국주의자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앞에 들고 와서 지금 보는데, 거기 이제 그림들도 전시를 하고, 미국이 말이죠, 해마다 그 배를 내놓으라고, 이맘때가 되면은 그 배를 내놓으라고 북한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 북한은 안 된다라고 소리 지르는데, 금년에 미국 국회가 금년 1월 3일 날 117대 국회가 이제 새로 들어섰는데, 작년 11월 선거한 그 국회가 117대입니다. 그런데 지난 55년 동안은 그냥 배를 돌려달라라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미국 의회에서 결의안을 냈습니다. 결의안을 냈는데 북한에서 다시 한번 미국이 제국주의라면 미국을 다 폭파시켜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응수하고 있는데 55년 전에 미국이 싸움을 못한 이유는 뭐냐? 지금 그 일이 일어나면 그냥 해서 끝납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나면 내일 북한 없어져요. 근데 그 55년 전에는 소련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뒤에서 북한을 버텨주는 겁니다. 미국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린 것이 1990년인데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때 이라크에 가서 전쟁하는 거 보세요. 그냥 쓸어버립니다. 90년 이후에는 소련이라는 미국에 맞짱 뜰 수 있는 나라가 없어진 세월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웬만한 적은 그냥 가서 없애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간만에 국가 안보가 대단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국제정치학 이론 중에 말이죠. 고슴도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슴도치 이론. 영어로 포큐파인 띠어리라고 그러는 것인데 아주 고슴도치는 조그만 동물인데 사자가 개를 못 잡아먹습니다. 표범이 그거 잡아먹으려고 그러다가 막 가시에 막 찔러요. 근데 그 가시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 잡아먹지 못하고 표범이나 뭐 이런 동물들이 가시가 깊이 박히면 나중에 병들어 죽는답니다. 염증 나고. 그래서 국제정치에서 작은 나라라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만들 때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되는 겁니다. 포큐파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이름이 포큐파인 띠어리입니다. 북한은 아마도 자기가 고슴도치가 되고 싶어서 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남한을 자기가 가져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 이론이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조금 더 만들면은 미국한테 얻어쳐서 죽게 돼 있는 겁니다. 맞아 죽게 돼 있고, 그리고 북한이 핵을 만드는데 북한이 핵을 가장 못 만들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북한 핵은 뭐 미국하고 싸울 것이지 우리랑은 관계없어라고 하고 아직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 학자들이 우리도 만든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우리가 갖겠다라는 말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가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 우리도 국제법을 어기는 것은 별로야, 국제법을 지키는 게 좋지. 그랬더니 미국이 자기 핵을 다시 갖다 놓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미국 연구소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세게 나가니까 미국도 한국말을 들어주는 것이고, 그래 우리 만들지 않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도 그렇게 평화를 얘기하면 평화가 없어집니다. 전쟁을 얘기하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역설의 원칙, 그런데 이 친구들이 평화협정, 종전협정은 전쟁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군 나가서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평화협정하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미군 나가서 아주 극도로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김정은이 아버지가 나는 서울에 점령군 총사령관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점령군 총사령관으로 가면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1000만 명은 이민 보낼 거야. 그리고 2천만 명은 숙청할 거야. 나머지 2천만, 북한 2천만 가지고 4천만짜리 공산국가를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0만 명 이민 보낸다 라는 얘기를 할 배경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바로 얼마 전에 공산국가가 됐는데, 김정일이가 그 말하기 전에 공산국가가 됐는데, 폴포트라는 그 김정일이에 해당되는 놈이죠. 그 놈이 가가지고 850만 명 중에서 150만 명을 죽입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 살 수 없는 인간들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150만이 5분의 1이니까 대략 우리나라 5천만의 5분의 1이 1000만입니다. 그 1000만 명을 이민 보내겠다, 없애겠다고 그랬는데, 이민 보내겠다는 말은 왜 나왔냐면은 이 150만 명을 죽이겠다고 해놓고 맨 처음에는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근데 폴포트가 생각해보니까 총알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도끼로 때려 죽였습니다. 근데 몽둥이는 잘 안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빈배에 태워가지고 바다로 다 보냈습니다.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김정일이가 이거 1000만 명을 이민 보내면 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5분의 1에 속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요거 말하고 이제 끝날 텐데, 폴포트가 보니까 우리와는 공산국가에서는 죽어도 살 수 없는 인간들 1. 군인 중에서 장교들 2. 공무원들 3. 장사꾼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못 삽니다. 그리고 4. 선생님들, 우리나라 종교조 선생들이 공산주의 되면 자기 살 것 같죠? 다 죽습니다. 남한 선생들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5. 지식인이라고 씁니다. 지식인. 6. 종교인. 뭐 종교인 뻔하죠? 제일 애매한 게 지식인이라. 지식인은 어떤 사람이 지식인이냐? 캄보디아는 학벌이 낮아요. 우리나라보다. 대학교 문턱에 갔던 모든 사람을 지식인으로 쳤습니다. 대학에 문턱에 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숫자가 별로 안 돼. 안경 낀 모든 사람들. 너네 책보다 눈 나빠진 놈들이야. 안경 낀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 내놔봐. 너 손이 너무 하얘. 그건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몇 개 속합니까? 여러분 몇 개 속해요? 일단 교회 다니니까 종교인에 속합니다. 뭐 공부 좀 한 사람 지식인 되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통일하고 북한 사람들을 구해줘야 됩니다. 북한 137cm면 군대 갑니다. 137이 넘으면 군대를 가요. 137은 대한민국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남학생 평균 키입니다. 이런 나라 우리가 빨리 해방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해서 이들을, 우리 민족을, 동족을 다 구해야 됩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그냥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도덕이에요. 도덕. 우리 동족,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된다는 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한 단계, 우리 아까 이계성 선생님이 정확히 그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자유통일 가기 직전 단계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200명의 자유진영의 자유민주주의 투사들을 국회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혜식 최고위원 될 사람, 우리 주옥순 의원, 이런 분들이 국회 가서 잘 싸워주면은 통일이 되는데, 바로 그런 분들이 200명 중에 이제 우리 대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구정, 우리 구정은 세지 않지만은 기독인들은 그래도 떡국 드시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웅천 스님이 아까 좀 슬퍼했는데, 계획표 보니까 아마들 끝에는 다 코피가 다 날 것 같은 그런 계획표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드려주신 우리 이충근 박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